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이런 말을 했죠. 네, 목표를 향해서 빠르게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점검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천만의 말씀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천만 시민들과 함께 바라보고요.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그런 방송인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만나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5월 17일 월요일 천만의 말씀 홍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중학교 남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처벌은커녕 그냥 풀어줘야 했습니다. 만으로 14살이 안 된 촉법소년이었는데요. 풀어주었더니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문제는 이런 청소년 범죄가 있다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학교 폭력이나 성범죄 등 점점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가요. 우리 사회에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보도가 될 때마다 이 촉법소년 법령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촉법소년을 둘러싼 논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는 하루 빠르게 찐 열린 토론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오늘도 TBS의 비주얼 담당이시죠.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네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함께하니까 또 갑자기 만나는 것 같아서 반가운데요. 저 때문에 코너 월요일로 바꾸신 거예요? 왜요? 빨리 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네, 냉정하죠. 그렇죠. 예. 괜한 걸 물어보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질문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알겠습니다. 예. 비 많이 왔는데 어떻게 비 피해는 없으셨고요? 신발 조금 젖었어요. 다행입니다.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자, 찐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여러분이 주인공인 시간이죠. 김혜지 아나운서. 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 실시간으로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아니다. 폐지해야 한다. 이 전반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러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 의견들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이나 TBS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댓글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TBS FM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댓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 보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전화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나 댓글 남겨주실 때요. 말머리에 전화라고 달아주시고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직접 전화드리죠. 네. 방송에서 전화 연결된 분들께는 소정의 야식비를 또 저희가 바로 계좌로 입금해드리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럼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촉법소년이 뭔지부터 이거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보죠. 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속해 있는 규정인데요. 네. 소년법은 미성년자에게 성인과 같은 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교정과 보호를 우선해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법이고요.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만 19세 미만을 나눠서 각각 다르게 법을 적용하는데 만 10세 미만은 아예 처벌 불가. 그렇죠. 네, 그리고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은 촉법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사처벌은 할 수 없고 대신에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되고요.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 14세에서 만 19세 미만은 검찰의 결정에 따라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둘 중에 한 가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거는 만 14세 미만의 이 촉법소년들. 네. 그러니까 요즘 이런 일들이 좀 종종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오래된 법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나이를 좀 줄이는 것이 어떠냐. 만 14세는 너무 높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검색을 생활하다 보니까 그 본인들이 촉법소년인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많이 피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자, 촉법소년 폐지에 대해서 국민청원도 좀 종종 올라와요. 네. 특히 국민청원 게시판 보니까 처음으로 20만 명 동의를 얻었던 청원도 소년법 개정 문제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서 정부가 공식 응답한 청원은 소년법 개정 문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2017년에 이거 기억 많이들 하실 텐데 10대 소녀들의 8세 아동 살해 사건으로 소년법 개정 문제가 큰 쟁점이 됐고요. 네네. 관련 청원에 39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39만 명이면 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이제 공식 응답을 해야 하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청원 답변을 통해서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 처분 종류를 활성화시키고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도
실제로 여러 번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이슈가 소년법과 뭐 촉법 소년 문제 뭐 이런 건데 이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짚어보죠. 이 최근에는 학교 폭력 피해자인 엄마라고 밝힌 그 청원인이 아이가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하면서 가해 학생이 아이를 고의로 밀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깨진 화분으로 인해서 피부가 찢어졌다라고 사건을 설명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가해 학생도 잘못을 인지하고 등교 중지 처분도 받았음에도 괴롭힘은 계속됐다고 해요. 아이고, 예, 예. 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 섞인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를 만나러 학교에 찾아오기까지 했다는데 네.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의 보복을 우려해서 피해자에게 등교를 자제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엄마가 왜 피해받은 아이들이 숨어 지내야 하냐. 학교 폭력을 일으킨 가해자와 가해자를 방치한 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어 촉법 소년이라 처벌받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하는 가해자들이 넘쳐난다면서 아하. 학교 폭력과 촉법 소년 폐지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촉법 소년에 관련해서 잡음들이 계속해서 좀 들려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이 국민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또 촉법 소년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 범죄가 늘고 있다. 뭐 이런 말인데 이게 뭐 데이터나 수치로 나온 게 있습니까, 확실히? 있습니다. 3일이죠. 지난 3일에 네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네. 지난 2019년 소년부 성취 촉법 소년은 모두 8,615명으로 2015년보다 31.5%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31.5%면은 숫자로만 봐도, 그러니까 수치로만 봐도 네. 많이 늘어나는 수치네요. 맞아요. 이 범죄 유형별로 보면은 절도가 4,530여 명, 폭력이 2,140여 명, 강간추행이 350여 명. 이렇게 순으로 나타나고요. 강간추행까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가 32명, 살인과 강도는 각각 1명, 7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2015년하고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게 두드러진 부분이 절도가 3,700여 명에서 4,500여 명으로 폭력이 1,300여 명에서 2,1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확연하게 증가한 게 눈으로 보이네요. 네네.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1891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뉴스에서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가해자들 얘기 들 때마다 화가 납니다. 네, 어린 나이라고 마냥 봐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요라고도 네. 문자가 보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죠. 아무래도 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검색이 일상화되고 이런 게 좀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도 영상으로도 많이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인지하고 있는 학생이 분명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촉법소년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죠. 네. 예.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중학생들이 지하철 등에서 노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했습니다. 영상으로도 많이 알려졌죠. 가해 학생들이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년법 폐지 및 개정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네네. 지난해 초에는 촉법소년이 훔친 차를 몰다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렇죠. 이때도 소년법 논쟁이 일었고요.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수십 건의 차량 절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당을 검거했지만 중학교 1학년 만 10살이 안 된 촉법 소년이었고 처벌도 못하고 풀어줘야 했고요. 또 다른 차량 절도건으로 이들을 다시 잡았는데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 촉법 소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서 행동을 해서 저는 법의 이런 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처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연령대를 좀 낮춰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맞습니다.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자를 조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6067님께서 법이 약하니까 범죄가 자꾸 반복됩니다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3160번님은 촉법 소년은 폐지하고 대안으로 감형 기준만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요. 감형 기준을 추가하면 될 것 그러니까 같다. 똑같이 성인하고 같은 법을 적용을 받되 조금 형을 줄여주자라는 그렇죠. 의견이시네요. 반면에 2891님께서 10대 초반은 정말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혹한 처벌을 하는 건 좀 걱정이 됩니다. 보호하지 않고 무조건 엄벌만 한다면 어른이 돼서도 사회생활을 못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라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그 인식을 자기들은 처벌받는 그 수위가 없다는 인식을 벌써 하고 있으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도 확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가볍지 않은 벌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범죄 예방 교육이 활성화돼서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알듯이 학교에 말을 해도 나중에 뭐 보복성으로 다시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것 자체가 애들이 자기들은 어려서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스럼 없이 그런 보복성 폭력도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세히 법으로 아예 딱딱 나눠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이게 진정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이제 봐주려고 이제 그 법을 만들었다기보다는 한 10대 이때는 인생이 20%도 안 살았을 때인데 하나의 인생을 이제 뭐 막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관련 법을 좀 보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교화 방식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시 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을 더 열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요. 길에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뭐 좀 어린 나이가 교화에 의미를 더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엔 나이가 그렇게 어린 것을 본인들이 알고 이런 법망을 피해가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청취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그 의정부에 사는 그 이만행이라고 합니다. 이만행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바쁘신데 전화 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이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 우리 또 어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보니까 그 중1 정도가, 그 14살이면 중1 정도인데, 네네. 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이제 그게 이제 보니까 살인, 절도, 폭력, 뭐, 어른들하고 하나 다를 게 없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중범죄도 있어요. 예. 네, 예. 그 단지 그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해서 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뭐 2년 그 소년은 송치가 최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걸 무엇보다도 전과 기록도 남지가 않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촉법소년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잡히면은 또 저 촉법소년인데요.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죠. 예. 예.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해마다 네. 이 촉법소년 범죄가 또 늘고 있고 또 그 이들의 그 범죄가 이런 면죄부가 또 되어서는 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범죄를 저지르면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 옛날에 그 속담이 바늘도둑이 소득도 된다고 좀 촉법소년 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은 연령을 좀 낮추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럼 아무래도 생각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강력한 처벌을 해서 이들을 교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만행님께서는? 교화라기보다는 네네. 현재 그 애들이 네. 그 지금 그 정신적으로는 그 애들일지 모르지만 신체적으로는 어른하고 거의 흡사해요 지금 14대 정도면은. 그러니까 옛날 아이랑 달라서 보면은, 예. 만 14대라도 굉장히 좀 성장을 많이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엄청 큽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이거는 법으로 물론 이제 하기가 좀 법으로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법으로들 그들을 제어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예. 무엇보다도 네네. 이 가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부모의 가정교육이나 이런 부분이겠죠. 자식은 네. 부모의 거울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르신께서는 지금 현재 촉법소년을 네. 그리고 폐지를 좀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폐지를 원하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저는 폐지를 가정교육도 원합니다. 폐지를 원하신다고요? 폐지를 원하시는군요. 예. 왜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다 들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애들이 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갈수록 더 흉악해지면은 아무래도 좀 커서도 더 흉악한 사회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그게 될 수가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좀 그 촉법소년 제도를
정 안 되면은 뭐 8살 정도로 좀 낮추든지. 8살이요? 굉장히 많이 낮추시길 바라시네요. 이거 뭐 요즘 애들 엄청 큽니다, 등치를. 제가 그 초등학교 예. 이렇게 가보면은 네네네. 애들 조그마한 애들도 있지만은 6학년이면은 그렇죠. 예. 큰 애들도 커요. 예전보다는 신체 발육이 남다르긴 하겠죠. 알겠습니다. 어떤 그럼요.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알겠고, 그러니까 촉법소년은 좀 폐지가 되고 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신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행님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대 어른으로서 네.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아이들에게 좀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하고 가정에서 좀 교육을 해야 사회적으로 범죄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만행님은 좀 이제 아이들의 신체가 예전과 다르게 많이 크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범죄 중에서도 폭력 부분에 더 이제 집중하셔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좀 중범죄에 초점을 맞추신 네.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이 돼 있나요? 예. 두 번째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네. 누구신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서초구의 박세정입니다. 세정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촉법소년 제도 과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그 어린아이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엄마로서도 그렇지만 기회를 줘야 사실 된다. 사회 아이들, 그렇죠. 사회 아이들이 굉장히 그 힘든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예, 가지로. 예. 네, 가정에서도 사랑을 받는 아이들도 물론 많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무조건 강하게 아이들한테 채찍을 한다고 해서 그 애들이 더 잘 되라는 거는 없거든요. 보장은 그리고 없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그 아이가 처음에 잘못 들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무조건 갈수록 나빠진다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세상을 결코 그러니까 얼마 다 살아보지 알지 않은, 못하니까. 아직 좀 배워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좀 교화 과정을 좀 더 많이 거쳐야 된다. 그렇죠. 법만이 네, 능사가 어른들이. 아니다. 네, 맞죠. 라는 강한 말씀이신 것 법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같아요. 네네네. 저는 기왕이면 그 아이들한테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어른들이. 네네. 근데 또 사실 요즘 청소년 범죄가 계속해서 좀 잔혹해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들을 강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도 이해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환경이 노출이 돼 있고 SNS도 그렇고 그 청소년들이 지금 할 만한 게 없어서 폭력적인 것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교육 수준부터 어려서부터 예를 들어서 정서적으로 클래식한 아이들을 만들어주거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좀 더 폭력적이지 않은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외국처럼 어려서부터 그 인문학을 강의를 한다거나 인문학적인 부분 우리나라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청소년 범죄가 좀 이런 매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좀 부각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많이 좀, 부각되죠.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아이들에게 좀 더 알맞은 교육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머니로서 이렇게 또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히 말씀드리겠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세정님의 전화였습니다. 맞네요. 이게 또 한쪽 의견 들어보면 방금 또 어머님이 전화해 주셔서 또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고 또 아버님도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는 또 그 말씀도 맞는 것 같거든요. 두 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네네. 이렇게 마찰을 빚으니까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계속해서 문자 온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9193님께서 법 개정 이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1970년대 15살과 지금 15살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 여중생 사건 기억하시죠? 네, 너무 잔인하고 상상도 못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라고 또 저에게 문자를 아주 강한 어조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1970년대와 지금 15살의 차이는 신체적으로도 많이 다르고 70년대까지 안 가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정보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저랑 지금 애들이랑 보면요. 중학생만 돼도 다 저 키를 넘어가더라고요. 그걸 왜 그쪽으로 핑계를 넘기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건 우리의 탓인 것 같아요. 우리 다 우리의 아시죠? 유전자의 탓으로
앞으로 모두 넘겨보도록 공감하실 하겠습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문자 좀 소개해 주시죠. 4169번님 본인과 보호자가 같이 책임을 지는 연대 책임 형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청소년기나 또 특히 어린 이제 유아 청소년기 이때는 아이들의 행동에 이 대다수 책임이 또 부모한테 있다라고 좀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대 책임 형태,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죄를 묻는 뭐 이런 형식. 근데 이건 좀 많은 논란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막 법적으로 큰 문제들이 아니더라도 내 네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깨닫는 점이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아, 부모가 이렇게까지 사과하는 모습을 예. 보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 보면은 왜 우리 애한테 그래요? 그쪽도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와, 저 진짜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 화가 그러면. 나죠. 예, 예. 그리고 아이도 예. 나 잘못한 거 없구나. 약간 예.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요. 아, 저도 사실 그 아이가 아들이라 나중에 컸을 때 뭐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들어갔을 때 어떤 행동을 할까라는 걸 저의 예전의 행동을 기억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거든요. 밤에. 예전에 좋은 행동 많이 하셨고 공부도 잘하셨고 뭐 좋은 거 많으신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실까? 아니 혹시 그러니까 활발하니까요. 그러니까 예, 저는 예. 아무래도 직업이 개그맨이고 코미디언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굉장히 활발했겠죠. 근데 그런 모습들 돌아오는데 만약에 누군가한테 잘못을 했는데 아이의 부모가 그런 말을 했다. 네. 와, 그럼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진짜. 예.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흥분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작은 사회에서 잘 해나가면 어른들이 잘하면 사실 우리는 어른들이 그런, 반성해야 돼요. 그런 부모 되지 맙시다. 예, 맞아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우리 아이의 잘못입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자, 이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죠. 예. 문자를 읽다 보니까 너무 이입을 했네요, 감정을. 자,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8799님. 촉법소년 의미 없는 듯해요. 요즘 아이들의 범죄 강도도 높다 보니까 처벌함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말고 각각의 사정은 재판부에서 재판부에서 헤아리시면 될 듯합니다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연령대를 1살 정도 낮춰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제한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이 법 자체가 1950년대에 이제 생겨난 거니까 그렇죠. 이제 조금 바꿔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지 않으니까 법적 안정성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법이라는 게 자꾸 바뀌면 사람들의 사회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그러니까 시간이 변해가고 시대가 변해가면 그 시대에 맞게끔 법이 바뀌어주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논의만 하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5443번님, 저도 10대 아이가 있는 부모입니다. 궁금합니다. 먼저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데는 기성세대의 잘못이 큽니다. 반성합니다. 네. 그러나 작은 잘못을 그냥 넘기기보다 성인의 버금가는 범죄들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냥 잘못을 넘기다 보니까 넘겨주면은 이게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비슷한 것,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어르신의 전화 연결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잘못을 했을 때는 따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처벌, 저는 어느 정도의 처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8271님,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 이 피해자는요 대부분 그들과 같은 미성년자입니다. 맞아요.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고 감형받는데 피해자의 피해는 이거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정답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저희가 예시로 들었던 그 최근에 그 청원 올라왔던 사건도 보면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피해자를 위주로 하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미흡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감형만 해주고 범죄를 저지른 건데, 근데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는 또. 그 부모의 그 아이의 부모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촉법소년이라 괜찮으니까 우리 피해 보상에 대한 거는 민사로 알아서 재판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제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이다 보면은 이제 쉽게 어떻게 죄를 좀 무마하게 되고 또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들도 생기죠.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애들끼리 그런 건데 뭐 그냥 이거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예, 확실하게 이건 그러니까 그런 잘못을 아예 안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예. 문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까요? 3983번님, 네네. 촉법소년 개정도 좋고 처벌 강화도 좋지만 기본 인성과 사회 규범에 대한 교육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왜 잘못이고 왜 벌을 받는지도 알아야지 교화도 되겠죠. 그렇죠. 라고요. 무슨 잘못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1205님, 폭력살인, 성범죄 등 범법 행위에 따라서 적용 기준을 좀 달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범죄의 경우는 좀 처벌을 무겁게, 그다음에 네. 이 교화가 가능한 뭐 이런 일을 안 저지를 수 있게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일들을 좀 교육을 통해서 해보는 건 어떤가라는 또 의견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되게 팽팽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제 관련 법령들이 이제 개정안이 나왔었는데 네네. 다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어요. 그만큼 그 국회 안에서도 의견이 되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 좀 우리가 그만 논의할 수 있게 좀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요? 누군가 해주겠죠.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예, 국회에서 일단 법을 좀 만들어야겠죠. 자, 알겠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여러분과 또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